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일곱 번째 여러분하고 조문 판례인가요? 조문 판례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배서의 종류를 하고 있는데 추심이인 배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추심이인 배서. 추심이인 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심해 오라는 거죠. 그 대리권을 주는 배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서 자체는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요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라기보다도 보시면 배사한 내용 중에 대리권 나와 있잖아. 보세요.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대리권을 주는 배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독립적으로 어떤 담보력이 확보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배서는 아니고요. 어,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추심해줘, 와줘라, 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음을 소지한 배설을 받은 어음을 소지인은요 환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지인은 환음에서 어음 어음상 발생하는 권리 있죠. 이거를 에,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또 할 수 있어요.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대리라고 말할 수 있죠. 복대리. 복대리. 그래서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이렇게 배설을 해주는데 이게 추심이인 배설이라고 합시다. 추심이인 배설이라고 해요. 그럼 B에게 뭘 준 거예요? 대리권을 준 거죠. 야, 너 가서 만약에 지급인이 갑이 있다면 지급인에 가서 돈 좀 받아와. 이거 날짜 되면. 라고 준 거란 말이죠. 알겠죠? 대리권을 수여해 준 거예요. 대리권을. 그렇기 때문에 B가 거꾸로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리를 위해서 또 근데 B가 이제 대리를 받고 시간이 없으니까 C에게 또 배설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추심이인 배서 해주는 거죠. 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좀 돈 좀 받아와줘라. 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대리라고 하죠. 복대리.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이걸 주심이인 배설한다. 주심이인 배설 개념만 좀 알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심이인 배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리권 수요. 대리권을 준, 그죠? 돈을 받기 위해 대리권을 준, 추심을 하기 위해 대리권을 준 배설을 말한다. 그럼 대리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수하기 위해서, 추심하기 위해서 대리를 위하여 해도 상관없어요. 그 밖에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이 문구에 작성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웠던 것은 추심이인 배서가 자꾸 추심에 대한 너무 어려운 생각 갖지 말고 대리권을 주는 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배서의 효력이 다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추심이인 배서의 어음의 채무자, 돈 줄 사람, 뭐 갑이 채무자라고 합시다. 채무자. 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만 소진에 대할 수 있다. 누구예요? 배서인은 누구죠? A잖아, A. A가 배서인이에요.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있죠?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 그죠?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만 만약에 갑이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있다면 이 C에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항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만 소진 C에게, 그죠? 대리인 C에게, 복대리 C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이 말도 읽으면서 처음에는 잘 안 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좀 찝어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조문도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면요. 뭐 안 돼도 상관없지만 할 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공부를 해두게 되면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사망은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해서 주어진 이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거래 안전, 그죠? 또는 이제
외관주의 법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를 위한 배설에 주어진 대리권 준 자가 A가 만약에 사망을 해버렸다.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B, C 대리권을 가진 자는 어때요? 소멸되지 않고 가백의 돈을 받으러 갈 수 있다. 그겁니다. 대리권을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요 조항까지. 그래서 추심이인 배서 18조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뭐 옛날에 문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연한 추심이인 배서하고 숨은 추심이인 배서가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공연한 추심이인 배서는 정말 겉으로 대리권을 줬다. 돈 받기 위해서 대리권을 줬다. 추심을 위해요. 대리권을 준다라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건 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걸 말하고 숨은 추심이인 배서는 이게 표시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한 건데 그건 외부 사람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설 대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다툴 때는 공인한 추심인 배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다. 그 다음에 입질 배서. 입질 배서는 크게 뭐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만은 어, 개념만 좀 알아둔다면 배서한 내용 중에 입질 배서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원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권을 설정해줬다는 거죠. 질권 설정해줬다는 거죠. 질권 설정해주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배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진은 한음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질권자로서. 그렇지만 소진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그죠? 소진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입질 배서에서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항변으로서 소진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 못하죠. 다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추심이인 배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질권을 줘도 질권자란 말이죠. 권한자고 위에 추심이인 배서는 그냥 대리권만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때요? 아예 질권의 질권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적 관계 항변으로서 이 입질 배서인에게 그죠? 비배서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입질 배서에서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진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다만 소진이 그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취득할 때는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질 배서 문구는 주로 담보를 위해요. 입질하기 위해요. 아니면 질권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A가 B에게 배설을 해주는데 배설을 어떻게 배설했죠? 담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어죠? 뭐 입질을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배선은 어떤 효과를 갖는다 그죠? 입질 배선 문구요. 배선 문구가 되기 때문에 B는 뭐가 되는 거죠? 질권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어음에 대한 질권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소지는 여기서 갖고 있는 거죠. 이 어음에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자가 다시 누구에게 또 C에게 배설을 한다. 이 배선은 뭐만 안 됩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이 배선은 대리를 위한 배서밖에 안 돼요. 알겠죠?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발생하게 된다.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질권자가 되는 거니까 질권자니까 우리 아까 추심이인 배서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와는 좀 권리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A 그 다음에 채무자 갑이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질권을 행사를 하러 갔을 때 그죠? 했을 때 그럴 때 어, 갑이 A에게 갖고 있는 인적 항변 사유 있죠? 인적 항변 사유로 이렇게 여기에 대항을 못해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인적 관계는 있는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 못해요. 만약에 갖고 있는 소지인, 질권자 소지인이요. 소지인이 만약에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의무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대항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질 배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만. 근데 입질 배서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게 추심이 배서하고 비교를 좀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만 가볍게 알아두십시오. 자, 중요한 건 이제 기한 후 배서입니다. 기한 후 배서. 이 기한 후 배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짧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또 해석사 논의가 되고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한 후 배서는 조문을 잘 한번 보시고 조문으로 우리가 해결 다 돼야 됩니다. 일단 기한 후 배서 조문에 가봤더니 이렇게 좀 자릅니다. 본문하고 단서조항.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만기 전, 그죠? 만기 후의 배서. 여기가 만기였어요. 근데 이쯤에 배서를 했다. 그러면 이 배서의 효과는 어디요?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하다. 효력이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 배서나 여기서 배서나 어때요? 같다고 보시면 돼. 아예 어음은 왜 같지요?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어음은 어때요? 하나의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정해준 거야.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따라가면 돼. 아, 우리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똑같이 보는구나. 어음법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왜 만기 전 배서가 왜 만기 후 배서 같은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만기 전 배서와 만기 후 배서는 효력이 같게 만들어줬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한 후 배서와 이제 비교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것이지만 그냥 만기 전 배서, 만기 후 배서는 효력이 같습니다. 다만 이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한 후 배서가 되는 거예요.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그 다음에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 지급 거절 작성 기간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거래일, 그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죠. 그 기간 지난 후에 배서한 거고 만약에 그 기간 내 지급거절 증서 작성됐다면 작성된 후에 한 배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한 후 배서를 한다. 요걸 우리가 기한 후 배서를 한다. 후 배서를 한다. 알겠죠? 근데 이 기한 후 배서는 효과가 잘 보시면 어때요? 기한 후에 한 이 배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대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그랬지 지명채권 양도 방법을 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기한 후 배서는 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도할 때 어음법적 양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적 양도 방법이 뭐예요? 배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서에 의해서 양도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명채권 양도로 방식으로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배설을 해야 됩니다. 배설을 해야 되고 효력만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양도 방법은 배설로 해야 됩니다. 기한 후 배설은. 그럼 우리 비교할 게 하나 있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배서 금지 어음 배우셨죠? 배서 금지 어음. 이게 11조 2항에 있었잖아요. 그죠? 배서 금지 어음은 뭐라 그랬어요? 지명채권 양도와 효력이 있다 그랬죠. 아예 배서하지 말라고 발행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예 뭐죠? 배서로도 양도 못하고요. 반드시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만 하고 지명채권 양도 방법의 효력만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서 금지음은. 그 다음에 배서 지시, 배서 금지 배서. 들어보셨죠? 배서, 금지 배서. 이건 누가 한다 그랬죠? 이거는 배서인이 할 수 있는 거라 했죠. 배서인이. 배서인이 할 수 있는데 효과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15조의 2항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명채권 양도가 아니고 배서로 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배서 양도할 수 있다. 배서 금지 배서는. 단지 발행인이, 자, 배서인이요. 배서인이
자기가 피배선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여기 기한 후 배서와 요거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 후 배서라는 것은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만 우리가 기한 후 배서라고 한다. 알겠죠? 그걸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한 후 배서와 관련해서 기한 후 배서의 효력과 관련해서 판례도 있고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서의 효과로서 우리가 따지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배서 효과 따지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권리 이전,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권리 이전 효력에 의해서 따라오는 게 뭐였죠? 인적 항변 절단이죠. 인적 항변 절단 될까 안 될까요? 인적 항변 절단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 있다 그랬잖아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에서는 인적 항변의 절단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발행인이 항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항변이 있는데 그 항변은 예를 들면 발행인의 항변 범위에 발행인의 항변 범위. 항변 범위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기한 후 배서 당시까지 발생한 항변 사유로 가능해요. 기한 후 배서 그죠? 기한 후 배서 당시까지 시까지 발생한 그죠? 발생한 항변 사유로 사유 있죠. 요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기한 후 배서 이후에 한 항변 사유는 안 됩니다. 이후 항변 사유는 안 돼요. 알겠죠? 그 발행인의 항변 범위는 인적 항변 절단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적 항변 절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항변한다 하더라도 뭐만 가능하다는 거죠. 기한 후 배서 당시까지 발생한 항변 사유로 항변할 수 있고 기한 후 배서 이후에 항변 사유로는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이후 항변 사유로는 항변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인의 항변 사유는 범위는 이렇게 정리된다. 두 번째, 담보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인정됩니까? 담보적 효력은 인정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 발생하니까 담보적 효력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상환 청구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이 일등 인정 안 돼요. 지명채권 양도는 일반 채권을 가버리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이 인정 안 돼요. 효력이 나오면 그죠? 상환 청구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만 판례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판례 다만 예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한 전 배서인에게 기한 그죠? 전 배서인에게 기한 전 배서인에게 상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기한 전 배서인에게 상환 청구 가능해요. 이게 뭐죠? 이거는 원래 기한 후 배서되기 전에 기한 전 배서 원래 그죠? 기한 후 배서가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죠. 기한 후 배서가 기한 전 배서로 있다가 기한 후 배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거.
그 전에 기한 전 배서의 담보력으로는 가능하다. 담보력 알겠죠? 담보력으로는 담보력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습니다.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전 배서인에게 원래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전에 기한전 배서일 때, 기한 전일 때 나타난 담보적 효력일 뿐이다 이거는 그죠? 기한 후에 나타난 담보적 효력은 안 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한 후 배서인의 피배서인의 상환 청구는 안 되죠. 기한 후. 기한 후 배서인 이래 그죠? 이내 피배서인이 상환 청구하는 건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안 돼. 이건 이미 담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지문에 나오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 기한 후 배서인데 기한 전 배서인이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원래 기한 전 배서일 때 담보적 효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기한 후 배서인에게 피배서인이 상환 청구는 안 돼요. 이미 기한 후 배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나올 만한 건 다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핵심 포인트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격 수요적 효력이 인정될까요? 배서의 효력으로서 자격 수요적 효력. 자격 수요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권리 추정력도 인정돼요. 권리 추정력도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권리 추정력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인이 지급을 했다. 우리 지급인의 면책 조항이 나온다 그랬죠. 지급인 면책. 지급인이 지급하게 되면 기한 후 배서를 지급하게 되면 면책될까요? 면책됩니다. 이게 됩니다. 권리 추정력도 인정되고 지급인의 면책도 됩니다. 자격수요적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인정될까요? 아닐까 문제입니다. 선의취득.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 선의취득 인정하는 건 어음 유통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음법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기한업에서는 어때요? 그러한 어음법적 어음 유통성을 보호할 취지가 상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의취득자를 보호해 줄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음 융통성, 어음 유통성 취지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 상실한 것에 대해서 선의취득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학설론입니다. 그래서 보호 필요 없다.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그죠? 상실되기 때문에 선의취득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보호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뭐 잘 안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한 후 배설을 놓고 이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 왜? 여기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 때문이에요. 지명채권 양도 효력 때문에. 어음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음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적 항변이 절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알겠죠?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여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많이 끌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여기 기한 후 배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기한 후 배서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